나이가 들면 누구나 예전 같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말이 갑자기 흐릿해지는 경험 말이죠. 이런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 사이에 아주 조용하고 미세한 신호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런 작은 변화가 조금씩 이어지면 몇 년 뒤 뇌 건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조용한 변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면 앞으로의 10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놀라실 만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치매와 우울증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발견할 수 있고 잘 관리하면 당뇨처럼 조절 가능한 병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정말 그래?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이 오래된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병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속에서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보통 처음 나타나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잠깐 잊고, 약속을 헷갈리고, 외출 준비가 예전보다 조금 느려지는 정도죠. 이런 건 누구에게나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경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가 문제입니다. 치매와 우울증의 초기 신호는 2 내지 3년 동안 거의 티나지 않게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대신 가족들이 먼저 느끼기 시작하죠. 예전처럼 꼼꼼하게 식사를 챙기던 분이 2끼나 건너뛰거나 매일 챙기던 약을 자꾸 잊어버리고 모임이나 외출을 자주 미루기 시작하면 요즘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이런 모습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되면 그건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뇌가 보내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즉 고립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대화를 줄이고 새로운 자극이 사라지면 뇌는 마치 사용을 줄이듯 기능을 조금씩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회복 능력도 떨어지고 진행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고립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쯤에서 그럼 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뇌에는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단백질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단백질을 치우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뇌세포 사이에 조금씩 쌓이고 신경세포끼리 정보를 전달하는 길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길이 조금씩 좁아지다가 결국 흐름이 끊기듯 기능이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우울증이 겹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울증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사용과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는 생리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치매 위험이 3 내지 4배나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혈관 건강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염증이 늘어나면서 뇌세포가 충분한 영양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런 질환을 잘 관리하면 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진행 속도도 느려집니다. 즉, 뇌 건강은 유전이나 운이 아니라 관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우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우울하지 않은데? 그런데 노년층의 우울은 젊은 사람들과 과정이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만 노년층은 감정보다 몸과 행동에서 신호가 먼저 나타납니다. 갑자기 짜증이 늘거나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좋아하던 집안일이나 취미 활동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멈추기도 합니다. 대화가 줄고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도 하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연락이 줄고 외출을 미루기 시작하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준비를 놓치거나 병원 방문을 깜빡하는 일도 그냥 넘길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런 행동들은 우울, 치매, 기억력 저하가 함께 보내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2주 이상 이어지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2주 이상이면 뇌와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들이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움직임, 즉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5번,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뇌는 금방 반응합니다. 숨이 살짝 차는 정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능하시면 수영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는 더 많은 혈류를 받으면서 노폐물을 씻어내고 회복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잠 정말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을 쬐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은 뇌가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고 불필요한 단백질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통곡물, 녹황색 채소, 콩, 등 푸른 생선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능을 보호합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은 음식, 흰 밀가루, 가공식품은 뇌 염증을 높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식단 하나만 바꿔도 변화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기에 감각 기능도 꼭 챙겨야 합니다. 시력, 청력, 치아 기능이 떨어지면 외출이 줄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고립이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돋보기, 보청기, 임플란트 같은 것들은 그냥 보조기구가 아니라 뇌를 지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은퇴 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도 줄어든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가족들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하루 20분 걷기를 더했습니다. 그 결과 단 3달 만에 표정이 밝아지고 일상 기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작은 움직임이 뇌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딱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일상의 변화를 잘 관찰하기, 그 변화가 2주 이상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과 연결되기, 일주일 150분 정도 가볍게 운동하기, 그리고 식단, 수면, 감각 기능 꾸준히 챙기기. 지금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무서운 건 치매도 우울증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고립은 뇌를 빠르게 약하게 만들고 회복을 어렵게 합니다. 오늘 내용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